네, 안녕하세요. 독스 정도로 CMS 취약점 찾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발표자 김종민이라고 하고요. 현재 팀 에시포시에서 웹 포지셔너로 활동 중이고, 티오리 시큐리티 애세스먼트 컨설팅 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찾은 취약점의 CMS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기에 앞서, 제보한 취약점 중 일부가 완벽하게 패치가 되지 않아서 CMS 이름을 공개할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설명드릴 특정 용어와 코드는 약간 변형하여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네, 제가 소개할 CMS는 PHP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고요. 마크다운을 지원하고 있으며 템플릿 엔진인 트위그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CMS는 특정 데이터를 기존의 CMS 예를 들어서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특정 데이터를 DB에 저장하여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와 반면에 제가 분석한 CMS는 모든 데이터를 파일로 저장하는 웹 플랫폼입니다. 취약점 분석하기 전에 특정 타겟에 대해 공개된 취약점이 있는지 혹은 있다면 이를 분석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원데이를 분석할 경우 타겟의 코드 흐름이라던가 어떤 기능이 있는지 또는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분석한 이 CMS에서 GitHub에 공개된 취약점은 총 8개이고요. 이 중 2개는 XSS, 나머지 6개는 트위거를 통한 SSTI가 공개되었습니다. 이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어택 벡터를 통해서 지속적인 미티게이션 바이패스로 인해서 이렇게 6개의 취약점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네, 제가 찾은 취약점 이렇게 총 3가지고요. 네, 간단하게 웹 취약점에서 잘 알려진 그런 취약점이고요. 이 제가 찾은 취약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웜업 느낌으로 간단하게 XSS 취약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글을 작성할 수 있는 기능과 그리고 파일 업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파일 업로드 했을 때 동작하는 코드 일부분을 가져온 것인데요. 만약 파일을 업로드 할 때 파일 이름이 다음과 같이 test.html이라면 그 파일 네임 변수에는 test.html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후 어, 패스인포라는 커스텀 함수로 그 파일 네임 변수의 확정자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mbstr 함수로 그 익스텐션의 값을 이제 솜자로 변경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첫 번째 if문에서 체크 파일 네임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데요. 이 함수의 인자는 파일 네임이라는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파일 네임 함수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체크 파일 네임 함수는 파일 네임이라는 변수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파일 네임 변수에서 그 확장자를 추출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조건문이 있는데요. Dangerous Extension 배열 변수에 다음과 같은 확장자가 있는지를 검사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HTML이라는 확장자가 Dangerous Extension 변수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in array 함수에는 true를 리턴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앞에 느낌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체크 파일 내 함수는 false를 리턴을 합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체크 파일 네임 함수는 false를 리턴을 했고 그 앞에 느낌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true가 리턴되면서 익셉션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바이패스를 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설명드린 파일 업로드 로직 아까 2개를 보여드렸는데요. 이 2개의 로직을 이제 하나의 PPT 페이지로 나타낸 것입니다. 위에 같은 로직의 경우에는 파일 네임이라는 변수에서 확정자를 추출할 때 소문자로 변형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체크 파일 네임 함수 안에서는 확정자를 추출할 때 확정자만 가져오고 어, 소문자로 바꾸지 않는 그런 로직이 서로 다른 로직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예를 들어서 파일 네임을 test.html로
대문자 HTML이라고 업로드하면 위의 로직에서는 익스텐션 값이 소문자로 바뀌게 되면서 소문자 HTML 저장이 됩니다. 네, 하지만 체크 파일 네임 함수에서는 그 파일 네임에서 익스텐션 추출할 때 그냥 확장자만 가져오지 소문자로 변환하지 않고 그 이후 로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인저러스 익스텐션에는 대문자 HTML이라는 확장자가 없기 때문에 체크 파일 네임 함수는 true를 리턴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네, 체크 파일 네임 함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true를 리턴했기 때문에 기어가 붙어 있어서 false가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if문에서는 미디어 타입이라는 설정 파일에 해당 익스텐션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로직이 있는데요. 어, 미디어 타입 컨피그 파일을 보면 이렇게 HTML 익스텐션에 대한 값이 정의가 되어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이 부분도 통과하게 됩니다. 네, 이로써 저는 그 HTML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게 됐고요. 업로드 후 이제 해당 파일을 URL로 접근하면 XSS가 동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면서 그러면 PHR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어, 체크 파일 네임 함수에서 확장자를 검사할 때 dangerous extension 배열 변수에는 다음과 같이 뭐 PHP, 그다음에 HTML, HM, JS, EXE 파일만 존재하고 PHR 확장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in array 함수에서는 false 리턴하고 기록이 붙어 있기 때문에 체크 파일 네임 함수는 true를 리턴을 합니다. 네, 하지만 아까 봤던 그 두 번째 이 부분에서는 미디어 타입에 대한 그 config 파일에는 PHR 확장자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미디어 타입 그 config 파일에는 뭐 그 TXT라던가 혹은 JPG 혹은 PNG 확장자가 정의되어 있지만 뭐 PHP 또는 PHAR 확장자는 미디어 타입 config 파일에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dangerous dangerous extension이라는 변수에 PHR이라는 값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여기서 걸러지기 때문에 어, PHR 파일을 업로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취약점을 어떻게 패치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취약점을 발견하고 제보한 뒤로 다음과 같이 패치를 진행했는데요. 우선 이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익스텐션 변수에 서로 다른 해석 이슈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었는데요. 따라서 다음과 같이 MB-str2로 함수로 통해서 익스텐션 변수를 소문자로 변경하여 패치하였습니다. 저는 XSS를 찾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 RC 취약점을 찾고 싶었는데요. 코드 분석에는 양이 많았고 그리고 분석할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CMS 개발자를 위한 그런 독스를 읽어보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다음 사진은 이제 워드프레스의 독스 메인 페이지를 예시로 가져온 사진입니다. 물론 그 코드 분석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없거나 혹은 효율적으로 취약점을 찾기 위해 저 같은 경우에는 독스를 같이 읽고 이제 코드로 이제 비교해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독스를 읽는 이유와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기능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독스를 읽는 경우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해당 기능에 뭐 로그인 기능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거나 혹은 글쓰기 기능을 통해서 뭘 할 수 있고 또한 뭐 어떤 권한으로 관리를 되고 있는지 이런 기능을 통해서 이런 독스를 읽음을 통해서 어떤 기능이 존재하고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 수 있고요. 또한 이렇게 개발된 기능에서 어떤 취약점이 존재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이제 위협 모델링 또한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글쓰기 기능이 있다면 어떤 위협이 존재하는지 그런 위협
모델링을 하면서 어택 벡터를 빠르게 찾을 수 있고 여러 기능을 연계하면서 취약점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어, 그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어떤 이 해당 제가 말씀드리는 이 취약점들은 일부 패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용어를 제가 뭔가 변형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컨피그라는 기능인데요. 이것 또한 이제 제가 변형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CMS 독스를 제가 읽어보면서 흥미로운 기능이 있었는데요. 네, 컨피그라는 기능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페이지나 포스트에 메타데이터를 정의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다음과 같이 제가 이렇게 컨피그 기능을 설정할 수 있고 그 아래 뭔가 그 페이지에 들어갈 그런 마크다운 이런 내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왼쪽 사진처럼 컨피그 내용을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오른쪽 사진처럼 작성이 되는데요. 좀 더 추가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인덱스라고 하고 속성을 정의하고 타이틀 태그 오브 HTML을 작성을 합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익스포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게 컨피그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크다운 기능도 이제 true를 하면은 아래 내용이 마크다운으로 해석이 되면서 해당 페이지에 됩니다. 또한 인덱스라고 정의했던 그런 타이틀 태그 오브 HTML 값이 이렇게 해당 페이지의 타이틀 태그의 특성을 값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기능 말고도 다음과 같이 컨택트 폼을 컨피그 기능으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서브 모듈을 통해서 파일이 저장될 때의 파일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컨택트 폼을 작성을 한 뒤에 글을 작성하고 사용자가 해당 페이지 접근을 하면은 이렇게 어떤 작성할 수 있는 폼이 생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사용자가 헬로 월드라는 문자열을 입력을 하고 서브밋 버튼을 제출할 경우 다음과 같이 제가 정의했던 프리픽스 그리고 포맷 그리고 익스텐션이라는 정의했던 그대로 파일이 서버에 저장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컨피그라는 기능은 독스의 이제 어드민이라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다고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어드민 권한을 가진 사용자는 노멀 또는 이제 익스퍼트라는 탭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글쓰기 기능만 권한을 가진 사용자는 이렇게 뭐 노멀이라던가 이제 익스퍼트라는 그런 탭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 독스에 적혀 있는 대로 어드민만 컨피그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건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 리퀘스트 패킷 일부를 이제 불러 처리를 했는데요. 왼쪽 사진은 어드민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컨피그 기능을 통해서 앞서 설명드린 그 컨텐트 폼 컨피그 내용을 작성한 뒤에 리퀘스트를 보낸 그 리퀘스트 바디의 모습입니다. 오른쪽은 글 작성 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글을 작성했을 때 리퀘스트 바디입니다. 불러 처리했는데도 서버로 보내는 값이 확인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드민이 작성할 때 그 컨텐트 폼의 내용의 그 리퀘스트 바디 일부분을 그냥 라이터의 리퀘스트 바디에 추가로 입력을 하면 어떻게 될지를 테스트 해봤습니다. 네, 확인해본 결과, 라이터라는 사용자는, 라이터 글쓰기 기능을 가진, 글쓰기 권한을 가진 사용자는 어드민만 사용할 수 있는 컨피그 기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할 취약점이 가능을 했고요. 그러면은, 각 글을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이 컨피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취약점을 제가 찾았는데, 그렇다면 이 기능으로 뭘 할 수 있는지 독수를 좀 더 읽어봤습니다. 네, 독수에서 적혀 있기를 어, 커넥트 폼 설정으로 어떤 사용자가 그 입력 값을 입력한 뒤에 제출하게 되면은 이렇게 파일 형태로 정의된다고 합니다. 이는 앞서 이전에 보여드렸다시피 txt 파일이 저장되는 것을 확인했었고 그리고 앞서 소개드렸다시피 CMS를 소개할 때 그
데이터를 DB에 관리하지 않고 파일로 저장하는 컨셉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컨텐트 폼을 통해서 어떤 특정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제출할 경우 이렇게 파일 형태로 저장이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한 그 파일은 유저 슬래시 뭐 데이터 폴더에 저장이 된다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서브 모듈 속성에는 다음과 같이 프리픽스, 포맷, 익스텐션이라는 여러 가지 그 속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또 추가적으로 파일 네임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아, 그, 그 파일 네임이랑 속성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텍스트.txt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오퍼레이션 다 세이브 하고 이렇게 파일 네임 이렇게 정의해주고 이전과 똑같이 사용자가 헬로 월드라는 문구를 입력한 뒤에 제출하게 되면은 제가 파일 네임에 작성했던 그 파일 이름으로 이렇게 서버에 테스트.txt 파일로 이렇게 저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일 네임 속성에 대한 검증이 없는 상황이라면 파일 네임 속성 값을 test.phr로 바꾸면 웹실 업로드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코드를 확인해 본 결과 이제 우선 오퍼레이션이라는 속성은 여러 가지 그 값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save라는 케이스만 가져온 거고요. 그리고 파일 네임이라는 속성은 파람스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값은 파일 네임 변수에 저장이 되고요. 다시 파일 네임 변수는 풀 파일 네임이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면서 네, 카피 파일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이제 저장이 됩니다. 네, 코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파일 네임 변수에 대한 값 검증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test.phar로 이제 변경을 하고 파일 네임을 이렇게 변경을 하고 다음과 같이 PHP 코드를 작성한 뒤에 제출을 하면은 서버에는 이제 성공적으로 test.phr 파일이 성공적으로 이제 저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제 꺽쇠가 에스케이프 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독스를 읽어보니 컨텐트 폼은 이제 액세스 체크를 위해 기본적으로 enable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disable 하기 위해서는 독스에 적혀 있는 대로 XSS에 대한 속성을 이제 false로 하게 되면은 그런 XSS 체크를 disable 할 수 있다고 공식 독스에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네, 따라서 저는 공식 독스에 적혀 있는 대로 XSS 속성을 추가하고 false를 이렇게 작성한 다음에 앞서 설명드린 대로 PHP 코드를 작성하고 제출 버튼 누르면 네, 성공적으로 PHR 파일이 저장이 되면서 제가 작성한 PHP 코드가 삽입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간단하게 다시 설명드리자면 config라는 이제 기능을 독스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고 config 기능은 이제 어드민 권한을 가진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러지 않다는 것을 증명을 했고요. 저는 이 config 기능을 악용하기 위해서 그 config 기능에 대한 기능을 좀 더 독스를 통해서 찾아보면서 connect form이라는 기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또 악용하기 위해 찾아보니, 이제 파일 네임에 대한 그런 그 검증이 없어서 test.phr 파일을 업로드는 했지만, 꺽쇠가 막힌 상황이라서 제가 좀 더 찾아보니, 이제 access라는 속성을 false로 바꿔주니, 이렇게 성공적으로 업로드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취약점 또한 어떻게 패치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다음과 같이 Dangerous Extension 그 XSS 취약점에 대해 설명을 할 때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원래는 이 추가로 XSS가 그 EXE8이 뭐 있었지만 제가 맞았네요. 여기 추가적으로 이제 PHR이라는 확장자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봤던 것처럼 오퍼레이션이 세이브라는 케이스에서 다음과 같이 익스텐션을 검증하는 그런 로직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파일 네임에 대한 이제 뭐 익스텐션을 가져와서 얘를 소음자로 바꾸고 그 다음에 그
익스텐션이 그 해당 익스텐션이 이제 데인저러스 익스텐션 변수 배열 변수에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고 존재하면은 이제 익셉션을 터뜨리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아마 보시는 분은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네, 그냥 이렇게 테스트다 PHTML을 업로드하면은 바로 바이패스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잘못 패치되었다고 개발자분들 다시 선택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블랙 리스트를 통한 패치가 아니라 이렇게 화이트 리스트 방식으로 패치를 하라고 네, 다시 전달한 상황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XSS 취약점에 대해 설명드릴 때 두 번째 if 조건문이었는데요. 이렇게 확정자를 추출한 다음에 미디어 타입이라는 컴피그 파일에 해당 익스텐션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네, 확인하는 로직입니다. 만약에 그 미디어 타입 컴피그 파일에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PHER이나 또는 PHP 파일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업로드하지 못하게끔 네, 화이트 리스트 방식으로 패치하게끔 네, 전달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취약점을 티오리 회사에서 잠깐 주어진 연구 기간이 있었을 때 네, 그 잠시 분석을 했었는데요. 원래 이전부터 이 CMS가 존재하는지 알고 있었고, 그리고 좀 해당 CMS에 대한 컨셉을 읽어보니까 한번 분석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때마침 연구기간이 8월 7일 날 주어져가지고 좀 해당 기간 동안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8월 7일 날 일단 분석을 시작했고, 제 기억으로는 이틀 뒤에 이제 해당 취약점을 찾게 되었고, 좀 더 찾아보다가 더 이상 분석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네, 7월 17일 날 이제 8월 17일 날 해당 취약점을 GitHub 시큐리티 기능을 통해서 개발자에게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22일 날 패치를 확인했는데 약간 이상하게 패치를 했더라고요. 방금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추가로 전달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상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질문 받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